네, 안녕하세요. 정밀안전 진단 및 정밀안전 점검, 실시 결과에 대한 평가 사례 교육 터널편을 맡은 국토안전관리원 고정입니다. 네, 오늘 순서는 진단 계획 수립 및 보고서 체계의 적정성부터 종합 결론의 적정성까지 총 9단계로 구성하였으며 이 9단계는 저희 정밀안전 진단 평가표랑 동일합니다. 첫 번째 진단 계획 수립 및 보고서 체계의 적정성입니다. 세부 항목으로 설계 도서 등 관련 서류 사전 검토, 가업 수행 계획서 작성, 보고서 작성 체계 등입니다. 설계 도서 등 관련 서류 사전 검토는 검토 내용으로 대상 시설물의 안전 점검 등의 실시 범위, 유지 관리 자료 보유 현황, 가업의 범위, 기본 가업 재료 수량 산출 내역, 기타 법령, 지침 및 세부 지침 가업 부합 여부를 확인합니다. 주요 지적 사항으로 터널 시설물에 대한 검토 누락이 있습니다. 이 건의 같은 지적은 터널 시설물이 단독으로 발주되는 경우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교량, 사면, 옹벽 등과 같이 한 개의 용역을 구성하여 발주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그중 교량 시설물의 그 시설물의 숫자도 많고 중요도가 높다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교량 시설물에 대해서 이 사전 검토서는 참 잘 작성이 되는데, 터널이나 이런 다른 시설물에 대해서 가끔씩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터널 시설물에 대한 누락이 많이 좀 지적되는 상황이고요. 주요 대여 검토 및 미흡 및 미기재가 있습니다. 이 중 점검 및 진단 실시 범위의 검토가 있습니다. 저희 세부 지침이 2021년 12월 30일에 개정이 됐습니다. 해서 그 개정 사항으로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가 추가가 되었는데요. 이 공중한 이용한 부위가 추가되어 대상 시설물 범위를 검토할 때 기본 시설물, 부대 시설물, 공중 이용한 부위 이렇게 세 개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2021년 12월 30일 이전에 만약 실시한 그 정밀안전 진단의 경우에는 기본 시설물, 부대 시설물, 기타 시설물을 이렇게 그 대상의 시설물 범위를 검토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계약의 시점에 따라서 그 세부 지침을 어떤 세부 지침을 적용해야 하는지 이게 꼭 확인이 필요로 합니다. 세부 지침 공통편 3.9.2에는 저희 가업 수행 계획서의 목차가 이렇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업의 목적, 가업의 개요, 가업 수행 방법, 가업 수행 일정, 가업 수행 조직, 안전관리 계획, 사전 보고 검토서 등입니다. 그래서 주요 지적 사항으로는 역시 그 터널 시설물에 대한 가업 수행 계획이 누락되는 가업 수행 계획서가 많이 있으며, 주요 내용 검토 및 미흡 미기재 등으로 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이 안전관리 계획 부분이 최근에 법적으로 많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서 저희 세부 지침에는 내용이 없지만 최근 사항이 좀 반영돼서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또 시설물의 특성에 맞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 철도 터널 같은 경우에 차량 교통 통제에 관련된 사항이 들어가 있다든지, 아니면 또 반대로 도로 터널 같은 경우에는 그 교통 통제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든지 하는 부분이 주요 지적 사항입니다. 세부 지침 공통편 7.2.2의 정밀안전 점검 보고서에 포함된 사항이 수록되어 있으며, 세부 지침 공통편 7.2.3의 정밀안전 진단 보고서에 포함된 사항이 이렇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평가는 이 7.2.2랑 7.2.3의 내용을 모두 다 수행하였는지, 그리고 수행하였다면은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를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7.2.3 정밀안전 진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가 서두, 나 정밀안전 진단의 개요, 다 자료 수집 및 분석, 라 현장 조사 및 시험, 설문의 상태 평가는 점검과 진단이 좀 유사합니다. 그래서 상태 평가에서 진단의 경우에는 전체 시설물에 대한 상태 평가를 해야 되지만, 점검 같은 경우에는 그 기본 시설물에 대한 상태 평가를 결정해야 되는 사항이 좀 상이하고 나머지는 다 동일합니다. 그다음에 바 시설물의 안정성 평가, 사 종합 평가, 보수 보강 방법은 정밀 안전 진단 부분에만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자 종합 결론 및 건의 사항 부분에서는 정밀 안전 점검에서는 여기서 시설물의 등급이 꼭 기술이 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 세부 지침 공통편에 있는 이 부록에 포함될 사항은 이 보고서에 제출하실 때 꼭 포함돼서 제출돼야 됩니다. 특히 많이들 빼고 하시는 부분이 이 입출력 자료가 이 보고서에도 많이들 빼고 입력 넣으시는데요. 꼭 이거 부록 이 보고서에 넣으실 경우 이 입출력 자료를 꼭 확인하시고 함께 첨부하여 넣어주셨으면 합니다.
자료조사 및 분석의 적정성입니다. 세부 항목으로 설계도서 및 시공 자료의 조사, 보수 보강 및 유지 관리 관련 자료 조사, 기준 점검 진단 보고서 검토 분석 등입니다. 이 자료조사 및 분석의 적정성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가장 많이 이제 확인하고 있는 부분은 일관되게 작성되었냐 여부입니다. 그래서 자료조사, 현장조사, 상태평가, 안정성 평가, 보수 보강, 종합 결론까지 이 부분이 계속 연계돼서 나오기 때문에 이 자료조사 부분에서는 뭐 A라고 했다가 이제 뭐 현장 조사는 B라고 이렇게 쓰는 보고서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게 일관되게 작성이 되었나 여부가 가장 저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자료 수립 및 분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리 주체가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또는 FMS 상에는 보유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그 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 이제 국가 주요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가업 지시서 등에 의하여 이제 그 도면이라든지 그 설계 관련된 자료 등을 이제 보고서에 실체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사유가 있어서 이 분석을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해서 이제 최종 보고서에 꼭 기술을 하셔야 합니다. 또 보수 보강 및 유지 관리 자료 조사 때 FMS 자료뿐만 아니라 이제 관리 주체가 보유하고 있는 보수 보강 자료를 검토가 필요하며 관리 주체가 이 보수 보강 자료를 제공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사항을 꼭 보고서에 기술이 필요로 합니다. 외관 조사 및 결과 분석의 적정성입니다. 세부 항목으로 하중 상태 등의 조사, 부재 변형 등 조사, 손상 결함 열화 등 조사 및 외관 조사 망도 작성, 결함 손상 발생 원인 분석입니다. 세부 지침 2021년도 개정판에 의하면 터널 내부의 하중 상태의 변화가 초과되었습니다. 이 항목은 환기팬 등의 추락 등이 발생하여 이제 그 환기팬 등의 이동에 따른 터널 내부의 하중 상태 변화 여부를 확인차 초과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까지는 터널 주변 조사에 있는 하중 상태만 조사했으나 2021년도 세부 지침이 적용되는 용역부터는 터널 내부의 하중 상태 변화 여부도 조사가 필요로 합니다. 손상 결함 열화 등 조사 및 외관 조사 망도의 작성은 정밀 안전 점검 및 정밀 안전 진단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실하게 손상 결함 등을 조사하고 정직하게 외관 조사 망도를 작성해야지 이를 바탕으로 작성되는 보고서가 신뢰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주요 상태평가 항목에 대한 발생 원인 분석이 필요로 합니다. 평가 기준에 있는 이제 균열, 누수, 파손 및 손상 등 같은 이 상태평가 기준에 있는 부분에 대한 손상에 대한 발생 원인 분석이 필요하고 저희 터널 세부 지침에 따르면 진행성 여부 판별은 주기적인 점검 결과를 활용하여 균열의 단부 확대폭 및 깊이, 단차의 시간에 따른 변화 조사 여부를 판단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서 균열 진행성 분석을 꼭 실시하여야 합니다. 중대한 결함 등의 정도에서 2021년 세부 지침에서 이제 5번 시공이후 첨단 반올림 균열의 방락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나머지 항목과 다르게 이 5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시설물의 구조 안정성이 아닌 사용성에 의한 이제 방락에 의한 2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추가된 항목입니다. 그래서 중대한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손상에 대하여 중대한 결함 정도 여부의 판정 및 책임질자 의견이 꼭 보고서에 기술되어야 됩니다. 현장 비파괴 시험, 재료 시험 등 각종 시험 분석의 적정성입니다. 세부 항목으로 조사 시험 항목 선정, 조사 시험 방법 및 수량, 조사 시험 결과의 분석 평가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 등의 지침 제20조 재료 시험 일반의 2번 항목에 따르면 정밀 안전 점검 및 정밀 안전 진단을 실시함에 있어 시설물별로 필요한 재료 시험의 최소 시험 항목과 기준 수량은 세부 지침을 따르며 시설물의 특성과 정밀 안전 점검 및 정밀 안전 진단의 목적에 따라 이를 조정할 경우에는 결과 보고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 지침 2.3.1과 2.3.2에 따라 이제 기본과 부분에 대해서는 꼭 실시를 해야 되며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보고서에 꼭 명기해야 됩니다. 조사 시험 결과 분석 평가입니다. 저희 평가 방법은 세부 지침 표 2.11에 있는 정밀 안전 진단의 재료 시험 평가 방법에 따라 이제 평가를 합니다. 이중 이제 주요 사용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이제 콘크리트 강도 같은 경우에는 외곽상 건전부와 불량부에 대한 비교 평가를 실시해야 되고 철근 턴사 같은 경우는
구조 검토를 위한 철근 조사, 물선 시험 등을 위한 철근 위치 탐사 등이 필요로 합니다. 균열 깊이 경우에는 이제 철근 매입 깊이 이상 발전 또는 관통 여부에 대해 조사가 꼭 필요합니다. 이건 이제 코어 강도를 고려한 비파괴 강도 보정 계수입니다. 이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많이 선택값으로 나오기 때문에 많이들 실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오류가 가장 많이 발생을 합니다. 자, 보시는 세부지침 있는 식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그 i는 1부터 k까지 해서 이게 전체의 평균값을 구하는 평균 보정 계수를 구해서 이 보정 계수를 각 산출된 식에 곱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장 많이 실수들 하시는 부분이 각각의 그 개별 그 조사 위치에서 발생한 그 보정 계수 중 가장 1에 근접한 값을 이용하여 보정 계수 산정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는 A라는 식에 의하여 산정된 보정 계수를 B나 C로 산정한 그 추정 강도에 곱하여 최종 강도를 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보정 계수 산정하실 때는 꼭 세부지침에 따라서 보정 계수 산정하고 그에 따른 보정이 필요합니다. 구조 해석, 안전성 검토 등의 적정성입니다. 세부 항목으로 구조 해석의 위치 선정, 재료 물성 등 해석 조건의 적용, 모델링 및 해석 방법, 내화력 판정 및 안전성 검토 등의 결과가 있습니다. 정밀안전 점검 및 정밀안전 진단의 용어의 특성상 집안 조사와 함께 실시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집안 해석 시 해석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인자가 이제 집안 물성치이기 때문에 이 집안 물성치 어떻게 산정되었는지는 보고서에 꼭 명기가 되어야 됩니다. 저희가 이거 관련하여 이제 지적을 하고 소명을 받으면 가장 많이들 소명하시는 의견이 설계도서 등 자료를 그대로 검토하여 넣었다, 인접시설물의 자료를 넣었다, 설계도서 등의 기준에 있는 그 기준의 기본값을 적용하였다 등의 소명 의견을 많이들 제시하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이 보고서에 있지 않다라면은 다음 실시하는 점검자라든지 유지관리를 하시는 이제 관리주체 입장에서는 어떠한 값이 적용되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꼭 이 물성의 근거는 꼭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 이제 이 근거를 입력하지 않으시면 저희가 감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시설물은 세부 지침에 따라서 구조 해석 및 집안 해석 시 현 상태를 반영하여 꼭 해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서 현장 조사 결과를 반영한 재료 물성 및 해석 조건 설정이 꼭 필요합니다. 자료 조사, 철근 탐사 및 강도 시험 등의 자료를 비교 분석하여 책임 기술자가 어떠한 값을 선정하였는지 그 사유 명기가 꼭 필요로 합니다. 현 상태를 반영한 모델링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측량, 단면 및 종면, 선형 측량 등의 자료, 그 다음에 지별 탐사 등의 현장 조사를 반영하여 모델링이 꼭 필요로 하며 구조 집안 해석 방법의 일관된 적용 및 보고서 내 해석 방법 기술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현 상태로 검토를 하고 현재 기준을 검토를 하고 NG가 난 경우 이 시설물을 설계할 당시, 준공할 당시 설계 기준으로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는 가업시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 현 기준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보고서에 잘 수록되어 있지만 NG가 발생하여 원 설계 기준을 적용하여 이제 실시한 경우에 원 설계 기준에 대한 내용이 이제 많이들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원 설계 기준으로 다시 검토를 했을 경우에는 그 원 설계 기준에 대한 기준 및 어떠한 값들을 적용했는지 꼭 수록이 필요합니다. 손상 및 결함 등에 대한 원인 추정의 적정성입니다. 세부 항목으로 결함 항목별 원인 추정, 부재별 원인 추정이 있습니다. 주요 결함에 대한 원인 추정이 꼭 필요로 하며 이제 중대한 결함으로 분류된 손상에 대해서는 책임 기술자의 꼭 의견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진행성 있는 손상에 대한 원인 추정이 필요로 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터널 같은 경우는 진행성이라고 보고서 작성되어 있는 보고서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행성이라는 용어를 보고서에 작성을 하셨다면 하중조사라든지 그 원인 추정 등이 꼭 들어가야 되며 이에 따른 책임 기술자의 의견이 꼭 보고서에 기술되어 있어야 됩니다. 부재별 원인 추정 같은 경우에는 터널은 부재가 많지 않기 때문에 보통 이제 시공 방법에 따라 원인 추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철근, 묵은 등에 따라 원인 추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터널 주변 상태의 경우는 배수, 지반, 갱문, 공동부에 대한 원인 추정이 꼭 필요로 합니다.
평가 결과의 적정성입니다. 세부 항목으로 상태 평가 결과, 안정성 평가 결과, 안전 등급 지정 등이 있습니다. 세부 지침 터널편 2.3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터널의 상태 평가는 제1단계 나이닝 결함 지수의 산정, 제2단계 나이닝 상태 평가의 산정, 제3단계 터널 주변 상태의 결함 점수 산정, 제4단계 터널 상태 평가 산정입니다. 각 단계별로 이제 확인해 보면 1단계는 나이닝의 단위 길이별 평가 항목에 대해 최저 평가 결과의 결함 점수를 부여하며 2단계 같은 경우에는 나이닝 단위 길이별 평가 항목과 결함 지수에 대한 평가를 5단계 A, B, C, D, E로 매깁니다. 그래서 주요 이제 사례들을 보시면 이제 0.3mm 균열의 같은 경우에 이제 터널 세부 지침과 교량 세부 지침이 각각 다르게 판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터널 세부 지침 같은 경우 0.3mm 균열은 이렇게 다음과 같이 B등급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이제 교량 세부 지침 같은 경우에는 0.3mm 이상으로 해서 C등급으로 평가가 됩니다. 이제 관련된 규정이 바뀐 지 오래돼서 많은 분들이 이제 실수가 많이 줄었지만 최근에도 이쪽 관련된 실수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터널 세부 지침에 따르면 박리 같은 경우에는 박리된 깊이를 기준으로 하고 누수 같은 경우는 누수의 상태, 즉 맺혀 있음, 흐름, 떨어짐 등의 기준이 외관 조사 망도 등에 기록되어 있는 상태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런 내용이 없는 상태의 평가가 이루어진 경우 이제 관련 조사가 없는 상태로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저희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3단계는 터널 주변 상태에 대한 배수 및 지방, 갱문, 공동구 상태의 결함 점수를 부여하고 4단계 같은 경우는 터널 결함 지수를 산정하고 터널 상태 평가를 5단계 A, B, C, D, E로 매깁니다. 마지막으로 조합시 연정별 평가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용어가 이 한 개 터널에 여러 개의 구조 형식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제 이 한 개 터널에 여러 개의 구조 형식이 있는 경우에 이제 조합시 연정별 평가 방법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가장 이거 많이들 실수하시는 부분이 인접 시설물을 이용하여 이 조합시 연장별 평가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A라는 터널이 있고 연속적으로 돼서 대한민국 B, 대한민국 C, 대한민국 D라는 이 터널이 각각 있는 경우 각각에 대해서 이 터널 결함 지수를 결정해야 되지만 각 결정한 후 이 네 개를 통틀어서 한 방에 또 이 조합시 연장별 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잘못된 산정 방법이기 때문에 꼭 FMS에 시설물 번호가 하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한 개 시설물 번호가 있는 상태에서 한 개의 터널에 여러 개의 구조 형식이 있는 경우에 이거를 적용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합시 연장법을 적용했을 때 또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 이제 부대 시설물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세부 지침에 따르면 시설물의 결함 지수는 시설물의 결함 지수 곱하기 부대 시설물의 가중치입니다. 그래서 이 부대 시설물의 가중치를 곱해야 되는데 이 부대 시설물의 결함 지수와 기본 시설물의 결함 지수를 이용한 그 연장을 비교하여 조합시 연장법을 적용하는 경우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산정을 하시면 아니 되고 꼭 가중치를 구한 후에 그 가중치를 기준으로 이 결함 지수를 산정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으로 이제 부대 시설물의 결함 지수는 이제 개별 부대 시설물의 상태평가 결함 지수의 평균을 이제 구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대 시설의 결함 지수를 산정할 때도 이제 조합시 연장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수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꼭 이거 보고서 작성을 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주의가 필요로 합니다. 이전 안전 등급보다 상향하여 조정할 경우 보수 보강 조치 등의 그 사유가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침 제28조에 명기된 사항으로 저희 안전 등급이 상향되는 경우에는 꼭 책임 기술자의 의견이 있어야 됩니다. 또 이제 점검회 같은 경우에는 정밀 안전 점검 시에는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상태 평가 결과만으로 안전 등급을 지정하나 이전 진단의 안정성 평가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전 등급 지정 시 그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이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어 이전 안정성 진단 시 안정성 평가하여 C등급을 맞은 그 터널의 경우 이제 상태 평가가 그 다음 점검에서 A가 나왔다고 A라 그 C가 나온 구조 안전성 평가에서 C가 나온 그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A등급의 상태 평가를 지정한 경우에는 이제 잘못된 지적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꼭 그 이전 진단의 안정성 평가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전등급 지정 시 그 사항을 고려해야 됩니다. 보수 보강 방법의 적정성입니다. 세부 항목으로 보수 보강의 필요성을 판단 및 수준을 결정, 보수 보강 방법의 적정성, 유지 관리 방안 제시 등이 있습니다. 이 보수 보강 방법의 적정성은 저희 자료 조사와 함께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게 보고서 내 일관되게 작성되었나 여부입니다. 가장 많이들 실수하시는 부분이 이제 현장 조사 부분에서 뭐 A라는 손상이 발생하여 이거를 보강해야 된다라고 작성하였으나 보수 보강에서는 그 보강이 아닌 보수로 작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탄산화가 그 기준치 이상으로 그 되어 탄산화 기피가 되어 탄산화의 보강 공법을 A를 그 재료 시험 부분에서 제시를 하였지만 그 보수 보강에서는 또 B라는 공법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이 된 경우 보고서는 일관되게 작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적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꼭 이 부분은 보고서에 일관되게 작성이 꼭 필요로 합니다. 그다음에 유지관리 방안 부분에 저희 지침에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으면서 결함 및 손상의 종류와 원인, 점검의 요령, 조치 대책 등에 관한 실무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해당 시설물의 그림 및 사진 등을 위주로 구성하여 안전점검이 경험이 적은 사람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침과 세부 지침에 같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해당 시설물의 그림과 사진 등을 위주로 구성하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보고서를 그대로 쓰다 보니까 그 일반적인 내용만 기술하고 그 해당 시설물에 대한 설명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저희가 높은 점수를 주지 않고 많은 간점을 하기 때문에 꼭 해당 시설물의 그림 및 사진 등을 위주로 구성하여 안전 점검의 경험이 적은 사람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작성이 되어야 됩니다. 종합 결론의 적정성입니다. 세부 항목으로 종합 결론, 사용 제한 등 안전 및 유지 관리 등이 필요 사항입니다. 종합 결론은 외관 조사, 상태 평가 및 안정성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작성이 되어야 됩니다. 정밀 안전 점검회 같은 경우에는 종합 결론에 꼭 안전 등급 지정이 있어야 됩니다. 시설물 평가의 결과에 따라 안전진단 실시 및 시설물 사용 제한 여부가 정밀 안전 점검 보고서에는 꼭 들어가 있어야 되며 시설물 또는 주부재의 내부 성능 및 사용 성능의 저하, 안정성 저하 등의 요인이 되는 손상에 대한 특별 관리 사항 등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네, 이상으로 터널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